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3장 계정과목별 회계 처리 보겠습니다. 제3장에서는 이제 분계에서 사용하는 계정과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성격이 무엇인지 관련된 회계 처리가 어떤 게 있는지를 이제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3장 단어를 이제 모두 마치고 나면 이제 분계를 조금 더 자유롭게 차변 대변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됐지요? 출발합니다. 제1절 당좌자산입니다. 이번 단원에서 이러한 주제들 공부하게 되고요. 출발하기 전에 잔소리합니다. 우리 전산회계 2급 전체 과정 통틀어서 이번 단원 제3장 제1절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나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다 이겁니다.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나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바꿔 말하면 이번 단원 제3장 제1절만 잘 마치면 그 이후에 있는 단원은 별거 없이 그냥 무난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무난하게 이번 단원만 넘기면 전산회계 2급 과정을 완주할 수 있다 이겁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시고 출발하시면 되고, 어려운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생소한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읽어볼게요. 금융상품, 유가증권, 수표, 어음이라는 아주 생소한 개념들이 등장한다 이겁니다. 생소한 개념들이 등장하고, 자, 우리는 이제 계정 과목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제대로 계정 과목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분계들이 엄청 여러 개 등장합니다. 분계들이 쏟아진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릴 건데 설명하는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겠다라는 강박관념은 좀 내려놓으시고 50% 절반 정도만 이해한다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쭉쭉 듣고 따라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요거는 중요합니다. 별표 치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별표만 딱딱 치면서 쭉쭉 진도 뽑자 이겁니다. 그리고 이번 단원에서 공부하는 개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 이후 단원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더라도 이후에 있는 단원에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어차피 뒤에서 새로 다시 배울 거야. 그러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따라오자라는 잔소리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요? 출발할게요. 자, 먼저 유동자산 의미가 뭐라고요? 자, 재무상태표는 이번 회계기간 마지막 날, 이번 회계기간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가정한다면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 그지? 그리고 올해 12월 31일을 보고기간 종료일이라고 이름 부릅니다. 그날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이름 부른다. 그지? 그리고 1년 이후에 현금화되는 거를 비유동자산이라고 이름 부르더라. 이번 단원에서 공부할 당좌자산은 유동자산에 해당하고요. 유동자산은 그 성격에 따라 다시 둘로 나눈답니다.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이번 단원은 당좌자산을 공부하는 거구나. 자, 당좌자산 의미는 이겁니다. 유동자산이니까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되겠지. 그런데 그 성격을 따져보니까 판매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걸 말한다 이겁니다. 바꿔 말하면 다음 단원 제2절에서는 재고자산 공부할 건데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에 해당하지만 판매 과정을 거쳐야만 현금화할 수 있는 걸 말하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그지? 오케이. 판매 과정 거칠 필요 없는 거가 당좌자산이구나. 대표적인 계정 과목들 이런 게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거 이런 것만 생각해 볼까? 현금. 우리 회사 금고에 있는 지폐동전 말하겠지? 판매 과정
같은 거 필요 없잖아. 이미 현금화돼 있는 거지. 우리 회사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가 있다고? 이런 거 따로 판매가랑 같은 거 필요 없잖아. 그지? 은행 가서 그냥 돈 뽑으면 되는 거야. 아, 이런 것들이 당좌 자산에 해당하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참고로 제2절에서 공부할 재고자산은 무엇이 있을까? 상품 계정 과목이 있을 겁니다. 자, 도소매기업은 상품을 싸게 주고 사와서 비싸게 팔아먹는 회사다. 그지?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상품을 구입했는데 아직 팔리지 않고 창고에 있답니다. 그런 거를 상품이라고 이름 부르고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조만간에 팔아먹을 겁니다. 유동자산인데 판매를 해야 돈이 들어오니까 아 그런 거는 재고자산이구나라고 분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오케이. 참고로 다음 단원에서 배울 재고자산 개념도 한번 생각해 보았다. 다시 돌아옵시다. 당좌 자산 살펴볼 거고 해당되는 계정 과목들은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이번 단원에서 배워야 되는 계정 과목들 굉장히 개수가 많다, 그지? 오케이. 자, 먼저 우리 교재에서 2라고 번호 붙여져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 봅시다. 자, 의미는 이거랍니다. 자산 중에서 결제 수단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만한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좀 합해 보았다 이겁니다. 통합 표시 계정. 우리 회사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외부 보고용 재무 상태표를 작성할 때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항목들을 모아 가지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통합 표시해야 된답니다. 그 의미는 뭐라고? 결제 수단으로 좀 자유롭게 쓸만한 것들을 모아본 거다 이거지. 그래서 구성 요소를 보면 이런 것들을 다 모은 거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래. 다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 잠시 후에 이제 보겠지만 요거는 외부 보고용 재무제표 작성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고 우리 회사의 회계 처리는 이러한 여러 개의 합한 개념으로 회계 처리할 수는 없어. 좀 잘게 쪼개가지고 상세 계정 과목을 통해서 좀 디테일한 내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될 거다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현금, 보통예금이라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통합 표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금이랑 보통예금이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 그지? 현금은 그야말로 우리 회사 금고에 있는 지폐동전 말하는 거고 보통예금은 우리 회사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이잖아. 서로 성격이 다르잖아.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는 좀 잘게 나누어 가지고 회계 처리할 수밖에 없어. 현금 따로, 보통예금 따로. 회계 처리는 좀 잘게 하고 나중에 외부 보고용 재무제표 작성할 때만 이런 것들 전부 합해서 기록한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 실기병 프로그램 다룰 거잖아, 그지? 재무상태표라는 메뉴 클릭해서 열어보면 탭이 2개가 있답니다. 왼쪽은 관리용 탭이야. 그야말로 우리 회사가 잘게 쪼개서 상세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 요 상세 계정 과목 단위로 잔액이 쭉쭉 표시된다 이겁니다. 그 옆에 제출용 탭이 있습니다. 제출용 탭 클릭해보면 이제 그거는 외부 보고용 재무제표 양식으로 금액들이 합산되어 가지고 표시되고 있다 이겁니다. 거기를 클릭해보면 이런 것들이 전부 합해져 가지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딱 표시되고 있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회사 내부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랑 외부 보고용 작성할 때랑 조금 달라질 수 있겠구나. 오케이.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구성 요소 크게 3개고 현금, 요금을 예금, 현금성 자산 그리고 조금 성격에 따라 자기 쪼개면 이렇게 좀 다시 좀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답니다. 자, 현금이라는 거는 통화와 통화 대용 증권으로 나눌 수 있네요. 통화는 그야말로 지폐 동전입니다. 500원짜리 동전, 만원짜리 지폐 그지 이런 게 우리 회사 금고에 있다면 그게 통화지 뭐. 그리고 통화 대용 증권은 지폐 동전은 아니지만 마치 지폐 동전처럼 언제든지 가까운 은행 가서 돈 바꿀 수 있는 걸 말한답니다. 통화 대용 증권. 자, 4가지 정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기압수표, 타임 발행 당좌수표, 우편환 증서, 배당금 지급 통지표. 자, 자기압수표는 구경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10만 원짜리 자기압수표. 지폐는 아니지만 마치 10만 원짜리 지폐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 그리고 가까운 은행 가서 언제든지 돈 바꿀 수 있다 겁니다.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라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그것도 자기업 수표와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가까운 은행 가서 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한 증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우편을 통해서 돈 보낼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편한 증서를 받은 B는 그 증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 가서 돈 바꿀 수 있다 이겁니다. 배당금 지급 통지표. 내가 다른 회사 주식을 두고 있습니다. 배당받을 겁니다. 지금은 배당받을 때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돈 그냥 바로바로 받잖아. 배당금. 그런데 예전에는 그 회사에서 주주한테 배당금 줄 때 배당금 지급 통지표라는 종이 쪼가리를 보내준답니다. 그러면 주주는 이 종이 쪼가리를 들고 가까운 은행 가서 돈 바꾼다 이겁니다. 됐죠? 이런 것들이 통화 대용 증권에 해당하고, 지금은 인터넷 뱅킹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통화 대용 증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연하겠지. 그런데 우리 회계학 시험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통화 대용 증권이 시험에서 등장하고 있거든요. 점점 사라져 가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통화 대용 증권에 해당하구나라는 것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회계에서는 지폐 동전이라는 통화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통화 대용 증권 이런 걸 전부 합해서 현금이라고 이름 부른답니다.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요구불 예금입니다. 의미는 만기 없이 오늘이라도 당장 언제든지 자유롭게 뽑았을 수 있는 돈 뽑았을 수 있는 예금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예금이 요구불 예금인 거지. 그리고 보통 예금과 거의 유사한 당좌 예금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언제든지 돈 뽑았을 수 있는 요구불 예금에 해당한답니다. 다만 보통 예금과 차이가 있다면 당좌 예금은 그 통장 잔고에 있는 범위 내에서 당좌 수표라는 것도 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한 성격의 예금을 당좌 예금이라고 부르고,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은 요구불 예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됐지요? 자, 그 다음 현금성 자산. 이게 이제 개념이 제일 어렵습니다. 오늘 당장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건 아닌데 조만간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개념을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좀 어려운 개념일 수밖에 없어. 그런 게 있나 보다. 줄 좀 치고 별표만 좀 치면 되는 겁니다. 자, 줄 칠 부분 이겁니다. 출발점이 중요하겠지. 채무증권. 어렵다, 그지? 국채, 공채, 회사채라는 종이 쪼가리를 말합니다. 나라에서 이러한 종이 쪼가리를 발행하는 것을 국채라고 이름 부릅니다. 100만 원짜리 국채를 내가 100만 원 주고 국채를 샀습니다. 종이 쪼가리를.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이고 만기가 3년이고 이자율이 몇 %입니다. 이런 게 적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종이 쪼가리를 들고 있는 동안 100만 원 주고 구입했잖아. 3년 동안 이자를 거기 적혀 있는 대로 따박따박 받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면 그 종이에 적혀 있는 원금도 나중에 받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한 성격의 종이 쪼가리를 채무증권이라고 이름 부른대요. 나라에서 발행하는 거를 국채, 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거를 공채, 일반 기업이 발행하는 거를 회사채라고 이름 부르고, 누가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달라지지만 어쨌든 그런 성격의 종이 쪼가리를 채무증권이라고 이름 부른대. 채무증권을 구입한다든가 또는 은행에서 만든 여러 가지 정형화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금융상품이라고 이름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 아시죠? 정기적금, 그리고 양도성 예금 증서 CD라고 이름 부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다음에 환매채 RP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러한 정형화된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 됐습니다. 출발점 채무증권이거나 또는 금융상품을 내가 구입했다 이겁니다. 근데 만기가 구입 시점으로부터 따져볼 때 별표는 요거지. 언제부터 따져본다고? 구입하는 날로부터 따져보자 이거지. 구입하는 날로부터 따져볼 때 만기가 얼마 안 남았다 이겁니다. 3개월 이내에 토리하는 거. 무슨 뜻입니까? 채무증권, 금융상품이라는 걸 구입하는데 오늘 당장 현금화 시킬 수는 없지만 조만간에 3개월 이내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성격을 말한다 이거지. 이런 거를 현금성 자산이라고 이름 부르고, 이것도 조만간에 만기가 도래하니까
결제 수단으로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고 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구성 요소들을 합해가지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통화 표시하십시오라고 기업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더라 이거지. 좀 어려운 개념도 섞여 있지만 그럴듯하다 그지? 오케이, 이 정도 구경하시면 충분하고 줄칠 부분, 별표 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제일 좀 까다롭게 보이지만 출발점이 누구라고? 채무증권이거나 금융상품일 경우야, 출발점이. 별표는 취득일로부터 따져볼 때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그런 거를 현금성 자산이라고 이름 부르구나. 됐지요.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되고 그 전에 잔소리 하나 할게요. 자, 우리 보통예금 알고 계시지요? 보통예금. 낙서 좀 지울까? 낙서 지우고. 자, 보통예금. 그지? 언제든지 자유롭게 돈 뽑을 수 있는 예금. 정기예금 아시죠? 정기예금 무슨 뜻입니까? 100만 원짜리 1년 만기 정기예금. 오늘 1월 1일에 100만 원 돈 넣어놨다고 1년 될 때까지, 올해 말까지 100만 원 건드리면 안 돼. 뽑아 쓰지 말고 그대로 놔두면 만기가 됐을 때 이자를 좀 꽤 많이 받는 그러한 금융상품이다 이겁니다. 자, 요금을 예금은 언제든지 돈 뽑아 쓸 수 있는 예금이라고 했습니다. 질문합니다. 정기예금 100만 원짜리 1년 만기 들어놔도 경우에 따라서 중도에 돈 뽑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요금을 예금 같은데 왜 다르게 분류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정기예금을 약속대로 1년 동안 계속 넣어 놓으면 돈을 만기가 되면 꽤 큰 이자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가지고 중도에 해약을 해버리면 돈 넣어놓은 원금만 받을 뿐 이자는 거의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긴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중도에 돈을 뽑았으면 불이익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회계학에서는 자유롭게 돈을 뽑았을 수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정기예금은 보통예금과 다르게 분류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일리 있습니까? 우리 회계학에서는 보통예금은 요구불 예금이라는 걸로 분류하는 반면 정기예금은 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개념을 잡아주시면 좋겠네요. 됐습니까?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구성요소 구경시켜드렸고 이제 조금 더 살 붙여서 좀 이해하여 보자 이겁니다. 자, 먼저 통화대용증권이라는 개념. 언제든지 은행 가서 또는 우체국 가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기업수표였다, 그지? 자, 이런 거. 늘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회계 처리한다고? 현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통화대용증권 이런 것도 통화와 마찬가지로 보아서 현금 계정으로 앞으로 우리는 회계 처리하는 거구나. 자, 그리고 구분합시다. 우리 시험에서 통화대용증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시험에서 등장하는 것 같아. 우표 아시지요? 수입인지 어디 관공서에서 서류 제출할 때에도 우표 비슷하게 생긴 거를 돈 주고 구입해서 붙여서 제출하잖아. 우표 또는 수입인지도 과연 통화대용증권일까요? 라고 많이 물어본다 이겁니다. 정답은 이런 거는 통화대용증권이 아닙니다 라고 판단해야 된다. 우표를 구입했어, 우체국에서. 그 우표를 어디 가까운 은행 가서 돈 바꾸려고 하면 바꿔집니까? 안 바꿔집니다. 그래서 수입인지도 마찬가지. 이런 거는 한 번 사면 끝이야. 그러면 이런 거를 돈 주고 구입했다고 그런 거를 회계 처리할 때 현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 아니야. 그냥 비용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됐습니까? 가끔 시험에서 건드린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자, 그다음 요금을 예금 의미 말씀드렸지요. 만기 없이 언제든지 돈 뽑아 쓸 수 있는 예금이고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예금과 당좌예금. 당좌예금도 보통예금과 거의 성격이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그 잔고 범위 내에서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그 점만 좀 차이가 있다. 자,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이 좀 까다롭다, 그지? 출발점이 누구였다고? 채무증권 또는 금융상품을 구입하는데 언제부터 따지자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만기인 거를 말하더라. 그리고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기억, 니은, 디귿이라는 아주 세부적인 요건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답니다. 이걸 봅시다. 디귿 요건만 알면 충분하고 기억, 니은이라는 요건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읽어나 볼게요. 기억,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을 용이하고. 니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같은 위험도 좀 중요하지 않답니다. 가치도 거의 변동 없이 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현금 전환이 용이하다 이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오늘 당장 현금화 시킬 수는 없지만 자유롭게 결제 수단으로 쓸만하다라는 요건을 의미하겠지. 그리고 디귿 요건이 중요한 포인트 됐습니다. 그래서 주의합시다. 만기 3개월 판단은 언제부터 하자고? 취득일로부터 판단하자 이거지. 결산일, 뭐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따지는 거 아니야. 취득일로부터 따진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자, 그리고 주식. 다른 말해서 주식을 샀습니다. 자, 주식은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출발점은 국채, 공채, 회사채라는 채무증권이거나 또는 정형화된 금융상품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야. 주식은 만기가 있다 없다? 만기 없습니다. 그지요? 회사가 언제까지 있다가 갑자기 망합니다. 그런 거 없잖아. 그지? 그래서 주식은 만기 없다 이겁니다. 주식은 만기가 없다 보니까 주식은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주식을 우리 회계학에서는 좀 어려운 말로 지분증권이라고 이름 부릅니다. 그래서 국채, 공채, 회사채라는 거는 채무증권이고 말 어렵다 그지? 주식은 지분증권인데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는 국채, 공채, 회사채라는 채무증권만 가능할 뿐 지분증권은 절대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성격을 둘을 완벽하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지. 됐습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에 대한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 이런 것들이 현금성 자산에 해당합니다라고 예시가 되어 있거든요. 기업회계 기준에 딱 언급이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시험에서 지문으로 가끔 등장한다 이겁니다. 다만 다소 좀 어려운 내용인 것처럼 보인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전산회계 2급에서는 출제 빈도가 높지 않고 주로 전산회계 1급에서 출제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이 부분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뭐 이왕만 건드린 김에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가볍게 들어보십시다. 뭐라고? 의미가 채무증권 금융상품인데 취득 당시 만기 3개월 이내를 말하구나. 오케이. 취득 당시에 만기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채무증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네. 국제공채회사채라는 거. 자, 그다음에 취득 당시 만기 3개월 이내인데 환매 조건인 환매채. 이게 금융상품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RP라고 부릅니다. 은행에서 금융상품을 발행합니다. 환매채라는 거를 100만 원 주고 팔게요. 대신 1년 있다가 우리 은행이 당신으로부터 120만 원 주고 다시 재구입하겠습니다라는 상품이 환매채입니다. 그러면 이런 환매채 RP를 구입하는 사람은 오늘은 100만 원 주지만 나중에 은행으로부터 120만 원 받고 팔 수 있다 이겁니다. 20만 원이 뭡니까? 가지고 있는 동안에 받는 이자의 성격이 되겠지. 일리 있습니까? 그러한 금융상품을 환매채, RP라고 이름 부르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취득할 당시 따져보니까 만기가 3개월 이내랍니다. 이런 거는 금융상품이면서 3개월 이내 만기니까 취득 당시로부터 따질 때 이거는 현금성 자산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그지? 요거지, 그지? 금융상품인데 취득 당시 만기 3개월 이내. 됐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항목.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하는 금융상품. 그지? 뭐 정기예금, 정기적금, 뭐 각종 여러 가지 다양한 금융상품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예시로 소개되어 있네. 됐지요? 자, 좀 어려운 주제 살펴봤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주제. 그 다음 주제 봅니다. 우리 교재에서 번호 3번 당좌 수표에 대한 내용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당좌 수표에 대한 것도 좀 우리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당좌 수표의 정의. 당좌 예금이라는 통장은 그 잔고 범위 내에서 이렇게 생긴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좌 수표는 당좌 예금을 예입한 발행인이 수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겠다는 내용을 기재해서 발급할 수 있는 증서를 말한다.
이렇게 생겼답니다. 누가 발행했습니까? 주식회사 한국상사가 이렇게 생긴 당좌수표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이 당좌수표를 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오늘이라도 당장 가까운 은행 가서 어디? 가까운 국민은행 가서 이 돈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됐죠? 당좌수표는 예전에 많이 활용되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250만 원짜리 물건을 내가 구입하고 싶어. 근데 이제 지폐로 250만 원 들고 가기는 좀 부담스럽다 이겁니다. 지금은 사실 5만 원권 지폐가 있으니까 250만 원 해도 뭐 얼마 되잖아 부피가. 그런데 예전에는 5만 원권 지폐 없어서 만 원짜리 지폐가 제일 큰 지폐였다 이겁니다. 그러면 만 원짜리로 250만 원 하면 부피가 이런 겁니다. 이런 거를 막 들고 가다가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좀 부담스럽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금 돈 뭉치 들고 물건 구입하러 가기 부담스럽다 보니까 이런 당좌수표를 하나 발급해서 종이 한 장 딱 호주머니에 넣고 가서 물건 사면서 이걸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물건 파는 사람은 이 당좌수표 들고 가까운 은행 가서 250만 원 돈 찾으면 된다 이거지. 이렇게 사용하는 게 당좌수표인데 지금은 신용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인터넷 뱅킹이 엄청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서 모바일로 그냥 바로 돈 붙여줘도 돼.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러한 당좌수표는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회계학 시험에서는 여전히 당좌수표에 대한 회계 처리 문제가 거의 매회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출제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도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인터넷 뱅킹 발달 그리고 신용카드 뭐 이런 것 때문에 점점 현실에서는 사라지고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드시고 조금 전에 봤던 거는 당좌수표고요. 지금 보는 거는 자기업수표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수표는 수표인데 일반 기업이 발행하는 수표를 당좌수표, 은행이 발행하는 수표를 자기업수표라고 이런 부릅니다. 발행인이 누구라고? 국민은행이라는 은행이 발행했네. 그래서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이든 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업수표이든 공통점 언제든지 그 종이를 들고 가까운 은행 가서 돈 바꿀 수 있다 보니까 둘 모두 통화 대용 증권이다 이거지. 됐으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수표에 대한 회계 처리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눴어.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회계 처리 분계 공부할 겁니다. 자, 분계를 구성하는 원리 뭐였다고?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였지. 그거부터 칠판에 적어볼게요. 모든 계정 과목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가지 항목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그지? 그리고 그 5가지 항목은 딱딱 자기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산은 왼쪽, 부채, 자본은 오른쪽, 수익은 오른쪽, 비용은 왼쪽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할 계정 과목이 만약에 자산에 해당한다고 증가하면은 나의 자리인 왼쪽, 감소하면은 반대쪽 오른쪽에 기재한다. 그러한 논리가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였다. 맞습니까? 그래서 분계가 막 쏟아질 거거든.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요 분계가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분석되구나. 자꾸 그 거래를 분석하면서 이해만 한번 해보시고 쭉쭉 넘어가시면 된다 이겁니다. 절대 외우려고 하지 말자. 됐지요? 자, 출발합니다. 먼저 우리 회사가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회계처리 볼게요. 자, 우리 회사는 당좌예금 통장이 있고 그 당좌예금 통장의 잔고 범위 내에서 당좌수표라는 것을 발행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상대방한테 주면 그 당좌수표를 받은 상대방은 언제든지 그 당좌수표를 들고 가까운 은행 가서 돈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바꾸는 순간 우리 회사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싹 빠져나간다 이겁니다. 다만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은 상대방이 은행에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레 갈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자고 회계에서는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순간 오늘 당장 마치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걸로 회계 처리하자라고 약속을 했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래서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바로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 빠져나간 걸 보기 때문에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를 기록한답니다. 오늘 당장.
그리고 차변은 그 거래 성격에 따라서 이제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기록하면 되겠지. 핵심.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오늘 당장 대변을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 감소로 기록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내용. 이번에는 우리가 당좌 수표 발행하는 게 아니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 상대방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우리가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이름 부릅니까?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라고 이름 부르고 어디서 구경했습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구성 요소 구경할 때 거기에서 통화 대용 증권에서 구경했었다 이겁니다. 언제든지 가까운 은행 가서 우리는 돈 바꿀 수 있잖아. 통화 대용 증권을 우리가 받았다 이겁니다. 뭘로 회계 처리하자고? 현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자. 그래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우리가 타인 발행 당좌 수표를 받으면 어떻게 회계 처리? 차변을 현금으로 회계 처리.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다라고 보는 거야. 가지고 있던 타인 발행 당좌 수표를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회계 처리. 대변을 현금으로 회계 처리. 자기합 수표도 타인 발행 당좌 수표와 마찬가지로 통화 대용 증권이었어. 어떻게 회계 처리하자고? 현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자기합 수표를 받았다고 차변을 현금. 가지고 있던 자기합 수표를 다른 사람한테 주었다고 대변을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자. 어렵지 않지요? 이 내용이 거의 매회 우리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출제됩니다. 요약합시다.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대변을 당좌 예금으로. 타인 발행 당좌 수표와 자기합 수표는 현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우리가 받으면 차변을 현금, 주면은 대변을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구나. 됐습니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지. 자, 확인해 볼게요. 실제 거래 사례. 상품을 4,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답니다. 됐죠? 상품 구입하면서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상대방한테 줬다 이겁니다. 자, 회계 처리 어떻게 할까요? 고민해 보십시다. 정답은 이렇게 되겠지. 차변. 상품 샀습니다.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 거지. 차변에 자산의 증가. 4,000원. 돈 뭘로 줬다고?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대금 결제했다 이겁니다. 대변을 당좌예금 회계 처리하자라고 요약했다, 그지? 오케이. 자산의 감소. 할만합니까? 자, 그 다음 거래. 상품을 5,000원에 팔았습니다. 상품 팔았어. 상대방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았답니다. 회계 처리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십시다. 정답은 대변에 상품 매출이란 수익 증가. 수익은 나의 자리 오른쪽이잖아. 수익의 증가 5,000원. 차변에 돈을 어떻게 받았다고? 상대방이 발행한 당좌 수표로 돈 받았어. 언제든지 가까운 은행에서 돈 바꿀 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이니까 현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차변에 현금 회계 처리. 그 다음 사례. 상품을 2,000원에 구입하면서 대금은 보유하고 있던 타인 발행 당좌 수표로 지급했답니다. 됐죠? 상품 구입하는데 돈을 어떻게 줬다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타인 발행 당좌 수표를 상품 구입하면서 대금 결제 수단으로 주었다 이겁니다. 회계 처리 이렇게. 차변에 상품이란 자산 증가, 대변은 현금 계정을 대변에 적어서 자산 감소 기록한다. 됐지요? 요약하면 타인 발행 당좌 수표는 현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야. 받으면 차변 현금, 주면 대변 현금. 자, 그 다음 사례. 상품을 6,000원에 판매하면서 자기합 수표 받았습니다. 회계 처리, 대변에 상품 매출 수익 증가, 차변은 현금이라는 자산 증가 기록. 뭐라고? 요약하면 자기합 수표는 현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받았으니까 차변 현금. 밑에 사례는 상품 3,000원에 구입하면서 대금은 보유하고 있던 자기합 수표로 지급했답니다.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 증가 3,000원 기록하고 대변을 어떻게?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자 합니다. 자기합 수표는 현금 계정 처리한다. 받으면 차변, 주면 대변. 오케이. 됐습니다. 이게 굵직한 주제. 수표와 관련된 회계 처리. 할만하지요? 그 다음 주제 봅니다.